진천의 축산물 가공 공장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직원 가족 등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다 돼갑니다. 감염 통계, 고용 통계로 본 충북의 변화 취재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규제로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천의 축산물 가공 공장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직원 가족 등 연쇄 감염이 나타나 확진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천의 축산물 가공 공장. 공장 내부를 대상으로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장 컴퓨터 마우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보건당국은 공장 내 오염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이제 육류 가공하는 데다 보니까 좀 습하기도 하고 환경 자체가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전반적인 거 보고 있는 거고. 확진자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관련성이 높은 직원들에 이어 공장 내 다른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 가운데서도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직원 가족의 감염 사례도 나왔고 한 명은 경기도 평택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숙소에 머물며 함께 식사를 했거나 인근 식당이나 마사지 업소 등을 방문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PC방을 간다든가 마사지 샵을 간다든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다든가 또는 만나서 1박 2일로 친구들끼리 하룻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적으로 대규모 확진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들의 설 연휴 이동이나 모임에 따른 접촉과 가족 등 N차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충북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되고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는 1,683명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이 지난 1년간 충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야별 통계를 통해 나타난 변화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첫 순서는 코로나 감염 동향으로 본 충북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최초 감염자가 나온 건 국내 첫 환자 발생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20일이었습니다. 증평 군부대 소속 군인이었는데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할 때입니다. 같은 달 청주와 충주 등지에서도 10명이 추가되더니 3월엔 괴산 오가리에서 충북 첫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정해진 날짜에만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도 등장했습니다. 네, 신분증 한번 볼게요. 금요일에 오셔야죠, 금요일에. 4월 1명, 6월 4명 등 이후 넉 달 동안은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다시 먹구름이 들이운 건 광화문 집회발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한 달간 56명이 나와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었고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과 함께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11월과 12월. 제천 가족 모임발 지역 전파를 중심으로 11월에만 169명 늘었고 12월에는 정신병원과 요양원 등 집단 감염 여파에 한 달 동안 무려 826명이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든 식당과 카페 영업은 밤 9시로 제한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BTJ 열방센터와 가금류 가공공장, 축산물 공판장 등 새로운 감염고리가 등장하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이제 1,7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77일 만에 신규 확진 없는 날이 나오는 등 이달 들어 3차 유행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 내려졌던 영업 제한은 2달여 만에 다시 풀렸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와 동시에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18일 0시 기준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 가운데 약 92%가 완치됐고 80명은 치료받거나 입원 대기 중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 음성, 충주 3개 시군이 200명 이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58명으로 40, 50대가 4명, 나머지는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1년 동안 충북의 고용 상황에도 큰 변화를 줬습니다. 코로나19 반사 효과를 본 업종의 일자리는 늘고 반대로 타격을 입은 숙박, 음식업 등은 줄었는데요. 특히 근무 기간이나 노동 시간이 짧은 일자리가 느는 등 노동자의 지위는 불안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전국의 고용 상황과 달리 코로나 1년간 충북 취업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충북 산업구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비롯해 관공업과 운수, 통신업 등에서 3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반사 효과를 누린 건데 특히 의료용 물질이나 위생용품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신규 고용을 유발한 걸로 분석됩니다.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가야 될 양은 정해져 있고 그건 또 채워야 하고 여성분들 손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후공정은. 반면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대면 영업을 하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설업에서만 전년 대비 약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에서도 7천 명, 4.5% 감소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잠시 쉬고 있고요. 코로나가 풀리면은 다시 돌아와서 정상 영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띄는 건 취업자들의 노동시간 변화. 한 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2만 1,000명 줄어든 반면 그 미만인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9.1%나 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꼴인 19만 1,000명에 달해 약 22%를 차지합니다. 주 17시간 이하가 4,000명 늘어 6만 5천 명. 18시간에서 35시간 사이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노동시간이 없는 휴직자 역시 작년 대비 약 124% 폭증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평균 취업 시간은 39.2시간으로 집계돼 1년 새 1.3시간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취업자의 고용 형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한 달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 노동자가 8%, 11,000명 늘어난 겁니다. 경제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 변화에 상대적으로 유연적인 여성 및 고령층의 취업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도 취업에 실패한 실업자도 약 3,000명 늘어 3만 명이 됐습니다. 남성 실업률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괴산군 소수면의 한 종오리 농장이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최종 H5N8형으로 확인됐고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7,500마리를 모두 매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바뀐 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1km 안에는 동일 축종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수학 선택 과목에 인공지능 수학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청이 전문교사를 양성합니다. 도교육청은 2학기 교육과정 편성에 대비해 오늘부터 인공지능 수학 선도 교원 연수를 진행합니다. 또 교사 공동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판로 확장 경쟁이 온라인에서 뜨거운데요. 유독 예외인 경우가 바로 주류입니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영업 규제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들만이라도 금지 규정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 1000리터들이 발효 탱크 10여 대가 석 달째 텅 빈 상태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납품 대상인 가게와 맥주집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청와대 만찬주로 주목받으며 매년 2,000명 넘게 직접 찾아오던 개인 소비자도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주로 전화 와서 이제 택배가 가능하느냐, 서울이나 그 주변에 이것을 이제 픽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도 뭐 절반 이상 매출이 빠지게 됐고 한마디로 판로가 막혀버린 것. 온라인 주문과 배달 등 새로운 유통 창구를 이용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주류 제조업체의 온라인 통신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등 일부는 전통 계승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위해 통신 판매가 가능한 데다 이른바 직구를 이용해 해외 주류를 구매하는 건 막지 못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규모 수제 맥주 업체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수제 맥주 관련된 거는 사실 온라인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서비스조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실현이 된다면 지난해 배달앱을 통한 주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것처럼 편의점과 마트에 납품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장만이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된 상황이거든요.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요 기반이 펍이라든지 이런 술집에 나가는 생맥주 위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제조업자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증평군이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서 부당하게 토석 채취를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에듀팜 특구 부지 조성 과정에서 증평군이 장비를 적법하게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토석 채취를 허가했고 승낙받지 않은 임야의 토석 채취도 허가했다며 주의 처분했습니다. 제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받으러 가려고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현금 수거책이 이전에도 다른 지역으로 택시를 불렀던 내역을 보고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괴산의 종합체육시설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괴산군은 괴산읍 대사리 미니 복합타운 일대에 110억 원을 들여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올 12월에 착공해 20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소각시설 증설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소각시설 증설 사업비 838억 원 가운데 올해 설계비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설되는 소각시설은 하루 2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2025년부터 가동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